자, 오늘 숙제가 우선 어려웠지? 수능 문제. 수능 문제를 한번 보자. 수능 변별력 문제. 자, 944번부터 170 중에서 몇 번을 해볼까? 질문. 40 몇 번? 6번. 7번. 8번, 8번. 50번, 50번. 51번. 오케이. 자,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3개 있다. 그럼 절대값이 3개일 때 0이 되는 거 x는 4, 마이너스 3, 3. 자, 요걸 기준으로 나눠서 식을 세울 때 x의 범위에 제한이 있네. 그럼 이 범위에서만 따지면 되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첫째,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 자, 여기서만 따져보자 이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지? 두 번째는 x가 3 이상 4 이하에서만 따지면 되겠지. 4보다 큰 것도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지? 늦었네? 자, 그러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하기 위해서 숫자 안에다 대입하라고 그랬지? 자, 0을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어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0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대로 0 대입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이거 소거되고 4 더하기 3 10 빼기 x가 a 이상. 자, x는 10 빼기 a 이하가 되겠지, 그치? 10 빼기 a 이하. 10 빼기 x. 그럼 10 빼기 a를 우리가 갖고 뭘 구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뭐로 해야 될까?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걸 가지고 10 빼기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10 빼기 x의 범위가 어떤 거?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 돼서 부동호가 반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을 더하면 6, 10 빼기 x, 14 뭐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아니요. 10 빼기 x.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로 해야지. 내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 이거니까 여기서 정해야지, 그지? 이거는 원래 전체 범위고 우리가 지금 범위 설정을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자. 그래서 10 빼기 x를 이걸 기준으로 잡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10을 더하면 7, 그 다음에 여기다 10 하니까 10 빼기 x, 13 이렇게 되겠지, 지금, 그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 10 빼기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3 이상 4 이하이다. 그러면 3 이상 4 이하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3.5를 대입을 해보자. 3.5를 여기서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그지? 음수니까 3.5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대로 3.5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대로. 그럼 이것도 x가 소호 하나가 되고 x 3소호가 되니까 x 더하기 4가 a 이상이다, 그지? 그럼 여기서도 내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4의 범위를 잡으면 모든 변에다가 4를 더하면 되니까 7, 8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a 이상, 여기도 10 빼기 x가 a 이상인데 여기서 a 이상, 결국 이 값이 a 이상일 때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여기서는 7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7 이상이 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7보다?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야. 7, 얘 또는 얘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범위를 구할 때 얘 7, 여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서 들어가니까 7을 전체 범위로 따지면은 7 이상 누가? 절대값 x 빼기 3, 절대값 x 더하기 3, 절대값 x 빼기 3. 그 다음에 최대값은 8과 13 중에
그러니까 다 포함해야 돼. 다. 이 범위도 포함하고 이 범위도 포함하려면 최대가 1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어때야 되냐면 이게 A 이상이니까 A는 어때야 돼?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겠지. 왜냐하면 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7 이하이면은 무조건 이 범위가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바로 답이 7이 된다. 7.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는 요 절대값을 벗기면서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두 범위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래서 A의 범위가 10 빼기 x 이하니까 10 빼기 x의 범위를 요걸 가지고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더하기 4의 범위를 요걸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얘 또는 얘가 성립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고 또는 관계니까 이거 또는 관계니까 여기서 7 포함하고 여기서 13이 더 크니까 13 이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7 이하이면 무조건 A 이상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7이 된다. 자연수 A 최대값이 7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 이 질문은. 947번을 보자. 자, 해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선 첫 번째 식에서 자, a 빼기 3x를 묶고 나서 2a 빼기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2 곱하기 a 빼기 3이잖아. 이제 a의 범위에 따라 나눌 거야. a가 3보다 클 때, a가 3일 때, a가 3보다 작을 때 세 가지 범위로 나눠보자 이거야. 자, a가 3보다 크면 양수지? 양수니까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a 빼기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해가 하나가 요거라면 이거의 해가 만약에 이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을 때 얘가 될 수 있을까? 공통 부분이 이게 나올 수 있니?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얘가 2 이하야? 이 식이 이게 지금 2 이하야? 그럼 여기서 이게 4보다 작다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4보다 이게 만약에 이게 4보다 작다라고 해봐. 만약에 가정을 해봐. 그러면 공통된 범위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된 범위가 4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지. 왜? 4보다 작은 거는 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도 2 이하가 공통된 범위지 4보다 작다가 공통된 범위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지.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A가 3이라고 해봐? 그럼 3대하면 0이지. 0 곱하기 x는 여기도 0이지. 이거 성립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0은 0 이하이다. 맞잖아. 같잖아. 되는 거야. 그럼 a가 3이면 가능한 거야. 왜? x는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와 얘가 그때 이 범위면 공통된 범위는 이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면 얘가 이 범위가 됐을 때 공통된 범위가 얘가 되니까 가능한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자, 그럼 A가 3보다 작다면 음수야. 음수면은 나누면서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서 2.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해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 안 나오지 이것도. 왜? 얘가 X가 여기가 2 이상이면 얘가 4보다 작다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공통된 부분은 2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래서 얘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A는 무조건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해가 이렇게 나오게. 그럼 A에다 3을 집어넣자 이제 여기다가. 그럼 B 더하기 3X는 자 1가 1인데 넘어가니까 2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해가 이렇게 부등호가 좀 어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네? 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B 더하기 3이 뭐란 얘기야? 부등호가 반대니까 우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4가 돼야 되고 B 더하기 3은 음수가 돼야 부등호가 나눠지면서 반대가 되겠다 이 말이지. 여기서 4 곱하면 양변을 2로 나누면 B 더하기 3분의 B 더하기 1은 이거 2로 나누면 2지
b 더하기 1은 2b 더하기 6 b는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가 성립하지? 그 다음에 a는 아까 3이지? 그래서 a값 b값 구했으니까 a에서 b 빼는 거지? a 빼기 b는 3 빼기 마이너스 5다. 답은 8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x가 4보다 작다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a 값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하는데 3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을 때는 절대 이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a는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실수가 해가 돼야 된다. 여기서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얘가 되는 거야. 됐지? 그다음에 940 몇 번이었냐? 9번? 8번도 있었나? 둘의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보시오. 우선 첫 번째 식에서 절대값을 이거는 지금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 범위는 안 해야 돼.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넘기면 x는 6 이하지. 이쪽 넘기고 이쪽 넘기니까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랬을 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3이지? 빼기 9가 x다. 위쪽으로 넘기면 3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4 이상이다. 그럼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 합치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분의 3 미만.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얘와 얘는 5할 관계라고 했어. 왜? 얘와 얘가 5할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관계도 5할 관계.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다. 경계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그래서 최종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가 된다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럼 밑에 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보자. 전개를 해보자. 자 이걸 좌변으로 넘기면 k 빼기 4x k제곱 빼기 2k 빼기 8 이렇게 되겠지. 넘기면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 k 빼기 4 곱하기 k 더하기 이 양변에 k 빼기 4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k의 범위를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또 왜냐면 얘가 k가 4보다 클 때 k가 0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k가 4보다 작을 때 각각의 경우를 또 나눠서 따져야 되겠다. 그치? k가 4보다 크다는 건 양수니까 어떻게 돼? 그동안 안 바뀌지? 나눠지면서 k 더하기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해가 없어야 돼. 지금 이 범위와 x가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자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면 k 더하기 2보다 크다 어떻게 돼야 될까? k 더하기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k 더하기 2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k 더하기 2보다 클 때 얘와 얘의 겹친 부분이 없으려면 k 더하기 2는 6보다는 당연히 어때야 돼? 커야 돼. 우선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지금. 그치? 그 다음에 둘이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해가 없을까 있을까? 그러니까 같은 해가 있죠. 그러니까 k 더하기 2가 6이 된다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아요. 야 6을 넣어봐. 6보다 크지? 6 이하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그러니까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직접 대입을 해보라고 했잖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지 따지려면
k 더하기 2에다가 직접 6을 넣어봐. 6보다 크다와 6 이하니까 안 겹치지? 네.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지금 해가 없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6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를 꼭 성립을 생각해서 여기 4 이상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 근데 내가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 k가 4보다 크다고 했네? 그러면 k는 4보다 크다와 4 이상이니까 결국 둘의 공통범위는 결국에 이게 되는 거지. 공통범위는 k는 4보다 크다와 둘의 공통범위는 4보다 크다. 이렇게 1번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식은 k가 4 대입하면 0 곱하기 x가 0이 되는데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해가 없는 거지? 해가 없으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k는 4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해가 없는 걸 찾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연립부동식이라는 건 결국 뭘 구하는 거야, 우리가? 공통범위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식은 여기서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식에서 해가 아예 없어. 그럼 당연히 공통범위도 존재하지 않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지. k는 4도 되는 거야. k가 4일 때 해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가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x가 부동호가 반대가 되겠지. 음수니까 나눠주면서 k 더하기 2보다 작다. 그럼 얘도 수직선이 똑같이 나타내서 아까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얘랑 겹치지 않으려면 k 더하기 2가 이쪽에서 이래야 되지, 그치? k 더하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k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보다 우선 작아야 되겠지. 왼쪽에 있으니까. k 더하기가 마이너스 4가 돼도 될까, 안 될까? 그럼 직접 넣으라고 그랬지? 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 이상이다. 겹쳐, 안 겹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안 겹치잖아. 이거 돼야 안 돼? 그치? 등호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무조건 넣어봐. 등호가 성립하는지는 꼭 따져야 돼, 무조건. 여기서 뭐야, 이건 k는 마이너스 6 이하이다. 자, 그래서 봐봐. 요거 되고 그 다음에 k는 4도 되고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k는 4 되니까 합치면 요거 세 개 합치면 결국 뭐야? k는 4 되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k는 4 이상 또는 마이너스 6 이하. 그래서 최소 마이너스 6 이상이지. 맞지? 마이너스 6 이하. 그래서 마이너스 6 이하이거나 4 이상이 된다. 결국 답은 이렇게 된다. 되게 복잡한데 첫 번째 식에서 우선 우리가 완전한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 x의 범위를. 그걸 구하고 두 번째 식에서 k 빼기 4의 값에 따라서 지금 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각각의 경우에 이 마이너스 4와 이상 6 이하와 해가 없는 거를 따져주는 거야. 그때 k 값의 범위를 항상 k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 이상과 4보다 크다의 공통된 범위는 4보다 크고 k가 4이면 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가 전체 연립부동식도 없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k가 4보다 작을 때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6 이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이하이거나 4 이상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복잡해. 949번. 자, 이것도 x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x의 범위를 나눠야지.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연달아 있는 식은 가운데를 반드시 끼고 두 가지 식으로 나누라고 그랬지.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먼저 x가 0보다 크다 흘러나갔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대로 나오지? 그럼 뭐야 이거 넘기면은 0 6이야. n이 뭐야? 자연수지. 무조건 성립하니 안 하니? 얘 양수고 얘는 0이니까 무조건 성립하지.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뭐야? 내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지?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지.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n보다 크다. 근데 x가 어때?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럼 0보다 작고 지금 마이너스 3n보다는 크다. 왜? 최소한 n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부터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9보다 하니까 무조건 0보다는 얘가 작지. 그래서 결국 공통된 범위로 구하면 얘지. 자, 얘와 얘는 또는 관계니까 결국 합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합치면 0 이하와 겹치는 부분이구나. 0 포함 안 되겠지, 그치? 0 이상. 또는 관계지. 또는 관계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또는 관계니까 얘와 얘도 또는 관계지. 그럼 어떻게 될까? 0보다 작다와 0 이상이니까 0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겠네. 무슨 말이냐면 얘 또는 얘잖아. 그럼 0 이상, 0 미만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수직선을 사이에서 마이너스 3에 0 이렇게 되고 0 이상이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경계의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쫙 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n보다 크다. 그렇게 되겠다. 그치? 결론은.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보자.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에서는 뭐지? 그럼 여기서도 x의 범위를 나눠야 돼. 0 이상일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2x가 6일, x는 3일. 그럼 0 이상 3일.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이렇게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이거 넘기면 0보다 6n이 크다. 이거 뭐야?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치? 얘가 양수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해가 바로 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얘와 얘는 또는 관계야, 그치? 얘와 얘가 또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해도 얘와 또는 관계야. 그럼 0보다 작다와 0 이상이라는 합치면 결국 의미가 0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보다 x는 3n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해가 얘랑 마이너스 3n보다 크다와 3n보다 작다. 얘네들은 또 어떤 관계야? and야 5할이야. 얘네 둘은 and일까 5할일까? and니 5할이니 이거. 얘랑 얘. and 왜? 1번식과 2번식은 당연히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맞잖아. 1번과 2번은 and 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해도 and 관계야. 그리고 합치면 공통된 범위는 어디야? 이 범위가 공통된 범위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오는 정수가 11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자, 그럼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n이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자, 정수 개수 구하는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빼기 1 하라고 했지? 그게 11개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안에 정수의 개수 6n 빼기 1이 11이니까 n은 2가 된다. 이렇게 정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빼기 1이지? 그래서 푼게 뭐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어려워. 근데 잘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7개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A는 2보다 크다. 우선 얘가 0대할 때 X값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야겠다, 그지?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보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음수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수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2a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넘기면 x는 1 빼기 a 이상,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니까 자리 바꾸면 1 빼기 a가 x 이상 이하다, 그지? 1 빼기 a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 빼기 a 근데 x가 범위가 어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 빼기 a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여기서 a가 2보다 크니까 우선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럼 부동호가 반대가 되지. 1을 더해보자. 1 빼기 a면 마이너스 1보다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예를 들어봐.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니까 공통된 범위는 과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왜?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얘 이상, 얘 미만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니까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자, 여기서도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양수지, 얘는 음수지. 4, 2a, 2a a가 2 이상이네. a가 2 이상이야. a가 2보다 크니까 이거 당연히 어때?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는 항상 성립하니까 뭐야? 그냥 이 범위 자체가 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이 범위 자체가. 그럼 여기서 4를 대입해보자. x 더하기 1. 자, 얘도 양수지? 그럼 2x 빼기 2가 2a가 돼서 자, 넘기면 x는 a 더하기 1 2야. 자, 여기서 a 더하기 1에 보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1은 더하니까 3보다 크다 이 말이야. a 더하기 1은 3보다 크니까 3 이상. 얘는 예를 들어 4라고 해봐. 그럼 둘의 공통된 범위 뭐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왜? 3 이상 4 이하니까 공통된 범위. 얘가 지금 3보다 크다고 말하잖아, 지금. a 더하기 3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결국 뭐니? 요 세 개는 end야 5할이야. 이거 자체가 5할 관계니까 거기서 각각 나온 해도 5할 관계야, 그지?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경계로서 의미가 없어. 3보다 작다, 3 이상이다, 경계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써주면 결국 요거 세 개를 합치면 1 빼기 a 이상 1 더하기 a 2야. 맞니? 여기까지 나오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 7개다. 그럼 7개면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될까? 지금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a가 작다, 1보다 a가 크니까 1을 기준으로 잡아. 1. 0, 마이너스 1, 2, 3, 4.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되려면 자, 1을 기준으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를 포함하면 돼. 왜? a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1을 기점으로 대칭이란 말이야. 1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그지? a를 빼고 더하니까. 그러면 7개가 되려면 여기까지 포함되고 여기까지 포함되면 7개가 나오겠지, 지금. 그지? 1이 대칭 축이라고 생각해. 1이 기준인 거야. 왜? 똑같은 걸 빼고 더했기 때문에 1에서. 그러면 1 더하기 a가 어때야 될까? 자, 1 더하기 a가 예를 들어 a는 지금 정수란 말이 없어. 그냥 실수야. 그냥 a는 2보다 큰 실수야. 그럼 어때야 돼? 무조건 여기 3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4보다는 커야 돼. 그지? 4가 돼도 될까 안 될까? 자, 내가 아까 무조건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어. 얘가 4가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직접 4를 넣어봐. 4 이하다. 그럼 4까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는 4까지 포함해야 되잖아. 왜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7개가 다 정수가 7개가 나와야 되니까 4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4를 들어봐. 4 이하니까 4가 들어가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뭐 나와야 되냐? 5는 안 되겠지. 왜? 5가 돼버리면 그래서 몇 개가 돼? 9개가 돼버려. 여기 5 마이너스 3 여기면 9개가 되니까 5는 포함 안 하고 4는 포함해야 돼. 그럼 A의 범위는 이렇게 1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쪽에서 해도 똑같이 나와. 자, 1 빼기 A가 여기 있다고 해봐. 이쪽을 기준으로 해도 어차피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좌우 대칭이거든. 1에 대해서. 그럼 1 빼기 A는 어때야 돼? 자, 마이너스 2는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도 대난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는 안 되니?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정수가. 그럼 여기서 1 빼면 자, 마이너스 1 곱해봐. 그거가 반대가 되면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고. 얘를 기준으로 하든 얘를 기준으로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이게 어려운 문제야 너희들. 이 정도 풀면 웬만한 부등식은 다 풀 수 있는 거야. 여기 951번이 제일 어려우지. 이게 보통 이제 수능으로 치면 30분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 킬러 문항. 야,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30번이네. 딱 그래. 30번 맞잖아. 23년도 30번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항상 킬러 문항이 30번, 29번, 21번 이렇게 나와. 3개 정도 나와. 킬러 문항. 21번에 킬러가 있어요. 그쪽 중간에도 또 있어. 킬러 문항이 또 있어. 그래서 보통 3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진짜 극악의 난이도였어. 거의 뭐 동경대 기출문제 수준. 동경대 기출문제 보통 한 문제 푸는데 30분 넘게 걸리거든.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수능에서는 우리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거의 못 풀 정도로 이제 어렵게 됐다는 말. 하도 이제 말이 많았어. 말이 많으니까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대신 중킬러 문항이 있단 말이야. 걔보다 좀 쉬운 걸 중킬러라고 하는데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킬러 문항은 낮아지는 대신 중킬러 문항이 좀 더 올라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차피 킬러 문항 맞추는 초상위권 애들한테는 더 좋은 거지. 왜? 그 어려운 걸 풀다가 중킬러 문항 어려워봤자 킬러 문항만큼 안 어렵거든. 그치?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킬러 문항까지 다 푸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의대 가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어차피 난이도가 큰 차이, 뭐 수준의 차이는 없어. 어차피 걔들은 체감적으로 더 쉽게 느껴졌을 거야. 근데 우리 범생들, 그냥 평범한 애들, 걔네들 입장에서는 중킬러 문항이 좀 더 올라가면 중킬러도 옛날에는 그래도 좀 쉬웠단 말이야. 킬러에 비해서. 그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한 문제 버리고 말 거. 그렇지. 그게 버리는 게 킬러 문항이야 보통. 그 킬러 문항은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거의 시간을 그렇게 해도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게 이제 킬러 문항 문제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좀 이렇게 차가 갭이 줄어들긴 했어. 그런데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4점짜리에서 이제 그 3개, 그러니까 그게 1등급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제 90점 이상이야 보통. 웬만큼, 그러니까 난이도가 딱 보통이면, 보통 난이도면 90점 이상이 돼야 1등급이 나와 수학은. 그럼 이제 4점짜리 2개, 2점짜리 하나? 그렇게 틀려야 되는데 2점짜리 거의 안 틀리지. 그 4점짜리 거의 그런 애들은 실수도 안 해. 잘하는 애들은 2점, 3점은 무조건 다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2점, 4점 다 맞을 것 같은데 못 그래. 긴장을 하면 사람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야. 그래서 2점이나 3점에서 하나 틀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점짜리에서 이제 몇 개 맞추냐 싸우는데 1등급이 나오려면 킬러 문항에서 최소 1개는 맞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난이도가 그 정도다. 그러니까 3개 중에 1개는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 맞기가 쉬운 게 아니지, 진짜. 근데 이제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면 뭐 80점대 후반에 나올, 중반도 나올 수 있어.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중반도 나올 수 있는데 중반 정도 되면 되게 어려운 거야. 문제 수준이.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중반이면 되게 어렵게 나오고 보통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에 형성이 돼. 되게 쉬우면은 그렇게 시간 안 내지. 야, 쉬우면 변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1등급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쉽게는 안 내. 무조건
변별력을 오늘 뉴스에 나왔던 거야. 고등학생 40%가 수포자라고. 거기 보니까 지금 너무 변별력 때문에 문제를 뭐 어렵게 내서 고등학생의 40%가 수포자가 됐다. 막 뉴스에 나왔어 지금. 40%.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해봐. 문과 애들은 대부분 수포자지. 문과 애들 중에서 지방간 애 중에 수업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 물론 우리가 통합이 됐지만 그러니까 문과를 어차피 가는 애들은 수학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이과나 열심히 하지. 실제로 40%가 될 수도 있지. 걔네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 너희들은 수학을 잘하면 상대적 우위가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야.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이 너희들이 대학을 결정할 거야 아마. 수학이 되게 중요해. 자, yfx는 v차함수 fx, gx. 만 만난다. 자, 0,0에서만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지. 자, 0,0에서만 만난다야. 만. 그러니까 뭐야? ax 제곱이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이 말이지 지금, 그지? 나 조건. 이거의 해가 자 이렇게 나왔대. 자, 이 나조건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여기서는. 나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잘 봐야 돼. 지금 fx도 2차야, gx도 2차야. 근데 그 둘을 더해서 0 이상일 때 해가 이렇게 나왔대. 자,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 너희들 2차 함수의 해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니? 다 어땠어? 누구 이상 누구 이하 또는 누구 이하이거나 누구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지 2차는. 아니면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딱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아. 딱 한 점. 그치? 또는 아예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아예 없거나 또는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구나. 그렇게만 나오지. 누구 이상만 나온 적 있냐 없냐? 불가능해 이거. 그럼 이건 몇 차일까? 그렇지. 이거 1차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걸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킬러문항들은 그런 사고력을 요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보고 딱 떠오르지 않아. 이걸 보고 어떻게 시험 시간에 내가 탁 떠오르겠니?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거지. 풀어봐서 아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푼 거를 학습을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그래야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이거를 보고 바로 얘는 1차 함수네? 이걸 떠오르는 건 쉬운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런 킬러문항들을 위주로 많이 풀어봐야 의미가 해석이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가 ax 제곱이니까 얘가 1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gx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이 말이지 지금. 그지? 그래서 gx에 우리가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요게 이제 지워지겠지. 자 그럼 요거와 같아야 되니까 우선 x는 c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이상이 돼서 얘가 2가 돼야 되고 b가 나눴을 때 부등호가 안 바뀌었네? b가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를 우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지? b가 부등호 똑같으니까 0보다 크고 넘겨서 얘가 같다.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빼기 gx를 우선 식을 써보자. fx가 ax 제곱이고 자 빼기 gx가 얘니까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2ax 제곱 빼기 bx 빼기 c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니까 2차함수지? 2차함수란 말이야 이것도. 근데 F1 빼기 G1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HX라고 한다면 이게 FX 빼기 GX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H1. 그렇지. HX가 지금 내가 뭐로 넣은 거야? FX 빼기 GX로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H1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HX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럼 이 H1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지. 꼭지점에 Y 값이라는 얘기지. 왜? 이차함수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위로 고르기야, 아래로 고르기야? 그렇지, 아래로 고르기지. 모든 실수에 대해 최소값이 존재하는 건 아래로 고를 밖에 없잖아.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응.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결국 꼭지점의 x 값이 1이 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지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우선 c가 아까 마이너스 2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식을 자 c 대신에 마이너스 2이 대입하면 얼마야? 플러스 2b가 되고 자 그게 꼭지점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꼭지점의 x값이 1이란 말이야. 이게 hx야 지금 hx. 그럼 어떻게 돼? 2a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이걸 표준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우선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이 자체를 2a로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2a분의 b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2로 나누니까 a분의 b의 제곱이지. a제곱분의 b제곱. 자 이거 곱하면 a가 약분되니까 a분의 2b 제곱을 빼야지. 그 다음에 뒤에 2b 이렇게 더해야지. 그래서 식을 쓰면 x 빼기 a분의 b의 제곱 빼기 a분의 2b 제곱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데 자 꼭지점의 x값이 a분의 b인데 그게 x값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지금, 그지? 잘못 봤네. 2로 나눠야 되는구나. 4a지? 2를 곱해버렸네. 2로 나눴으니까 4a 제곱이니까 16a 제곱이야, 그지? 얼마예요? 8a지, 8a. 그럼 8a분의 b제곱. 8a분의 b제곱. 이거 잘못 보였네. 식이 잘못됐다, 그지? 2a하고 x 빼기 4a분의 b가 되겠지? 그래야지 2a분의 bx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8a분의 b제곱 더하기 2b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럼 x가 4a분의 b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4a분의 b가 1이니까 여기서 b는 4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지수가 여기서 c는 마이너스 2b를 넣어가지고 b가 4a가 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c는 뭐가 되냐는 거야? 마이너스 2b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겠지 지금,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뭘 구하라는 거냐? fx와 gx를 구할 때 a, b, c를 우리가 다 알면 되는 거니까 fx는 ax 제곱 그대로 쓰고 자 전부 다 a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b도 a에 관한 식, c도 a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니까 gx는 마이너스 ax 제곱 자 b 대신에 4ax c 대신에 마이너스 8a 그래서 a는 어때야 되냐?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양수야 양수 아래로 볼록이어야 최소값을 가지니까 여기서도 a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표준형 고치면 마이너스 4이니까 더하기 4a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4a 표준형 고치면 마이너스 a x 빼기 2a 제곱 빼기 4a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맞네.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자 이 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문제에서 여기
실근을 갖지 않는 정수 K 개수가 5일 때 F22 더하기 G20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fx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ax 제곱이라고 했고 gx는 마이너스 a로 묶었을 때 표준형을 고치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a. 자, a는 양수. 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또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거를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가 해가 실근을 갖는 거니까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fx와 원래 k가 같으면 0이잖아. gx와 k가 같으면 0인데 이걸 그래프상에서 나타내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ax 제곱, 자 a가 양수니까 아래로 오르냐?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축의 방정식의 s는 2가 되겠지. 뭐 2가 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라인인데 이게 음수잖아. 그 다음에 위로 오르기잖아 지금,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k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k라고 하면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그럼 상수함수면 어디에 평행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결국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뭐야?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의 교점이 없다. 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 그럼 결국 교점이 어디 생겨야 되냐면 k가 이 사이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 이런 식으로 사이에 생겨야 되는데 그게 몇 개냐? k가 정수가 5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5개가 이렇게 5개가 생기면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기서는 이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4a와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0보다 우선 어때야 돼? 이 k는 0보다는 작아야겠지. 왜? 지금 x축이 y는 0이란 말이야. p식으로 표현하면. 그럼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4a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왜? 마이너스 4a가 이거의 꼭지점의 y값이니까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5개의 정수는 누구겠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5개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지. 왜냐면 0보다 작은 정수니까. 이해되냐? 응. 그래서 요게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k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0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마이너스 4a가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 4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6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수가 총 5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마이너스 4a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겠지 우선은,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될까? 자, 마이너스 5를 넣어봐 직접.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5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니까 되면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정수의 수 따질 때는 무조건 얘랑 얘는 정수가 나오면서 1차이가 나야 돼. 1차이가 나야 되고 여기 등호가 안 생기면 여기 등호가 생겨야 되고 여기 등호가 안 생기면 여기 등호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무조건 정수의 개수가 맞아. 그럼 마이너스 6 넣어봐.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5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자, 부동호 반대가 되면서 4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분의 3 되겠지?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도 이게 아니지. F 22 더하기 G 22지? fx가 ax 제곱이고 자, fx 더하기 gx가 아까 뭐였냐면 fx 더하기 gx에다 20 넣으면 되잖아. 자, 이거잖아 이거. 더했을 때 bx 더하기 c잖아 지금, 그치? 그럼 bx 더하기 c니까 그냥 이거 더해버릴까? 더해버리자, 그죠? 모르겠습니다. ax 제곱 gx가 아까 뭐였냐면
표준형 바꾸시니까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ax 쓰고 4ax 그 다음에 빼기 8a지? 그럼 몇 가지 단 말이야? 자, 4a로 묶으면 x 빼기 2. 그럼 여기서 x에다가 2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4a 곱하기 22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4a니까 80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80a 여기다 80 곱하면 얼마야? 80 곱하니까 100보다 크고 여기다 80 곱하면 120보다 작거나 같은데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 이렇게 푸는 거야. 장난 아니지? 이게 필러 문항이야. 이거를 이제 시간이 너희들이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보통 한 2점짜리와 3점짜리 푸는데 한 15분 안에 풀어야 돼. 15분? 15분에 다 풀어. 정말로. 웬만한 애들은. 20문제. 아니 2등급 이상인 애들은 그냥 그래봤자 되게 쉬워. 2점짜리는 정말 쉽고 3점짜리도 그렇게 막 꼬아서 낼 수도 있긴 한데 한두 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1등급을 2등급 이렇게 하는 애들은 2, 3점을 15분 안에 풀어. 그럼 남는 시간이 몇 분이야? 100분 중에 85분 동안 뭐 하는 거야? 나머지 4점짜리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점, 3점은 고민을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빨리빨리 풀어서 그러니까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빨리빨리 풀어놓고 4점짜리에서 한 마킹 시간 한 10분 빼더라도 한 70분 동안 4점짜리 푸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왜냐하면 100분이 의외로 상당히 길어. 너희들이 풀 때는.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막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올 거야. 수능 모의고사 볼 때는. 근데 내신 때가 문제지. 내신은 50분 동안에 보통 한 20문제 푸는데 아무리 학교에서 찍어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들이 나와. 학교가 좀 잘하는 학교들은. 그러면은 그것도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학교에서 자료 준 거에서만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건 이렇게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느낄 거야. 내신 할 때는 딱 그게 시간이 남는 애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뭐야. 내신에서 너희들 한 번 풀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가면. 진짜로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풀 때 맞춰야 돼. 거기서 실수 나오면 그 검토할 시간이 없어. 어려운 문제 푸느라 너희들 시간 다 보낸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런 문제는 지금이야 지금 복잡하게 되게 내가 막 설명하고 해서 풀었지만 실제 너희들이 풀다 보면 이게 많이 연습이 되면 금방금방 이걸 해. 뭐 이렇게 막 연습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될 거야. 수능 때는 진짜. 근데 정말로 내신 때가 부족해. 내신 때. 그래서 내신 때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첫째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실수하면은 그거는 그 검토할 시간이 안 나와. 거의 풀면 끝이야.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계속 풀다가 시간 겨우겨우 맞춰서 내는 거야. 그게 너희들 내신이야. 50분이 절대적으로 아마 부족할 거야. 풀다 보면. 그래서 내가 자꾸 연산 문제집, 뭐 계산 느린 애들은 연산 문제집 풀라는 이유가 그런 거야. 시간을 빨리빨리 풀면서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수능형 킬러 문항이다. 물론 이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적분이나 뭐 대수에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훨씬. 선생님 저희 문제집에서 2, 3점 문제는 어느 파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문제들 별 하나짜리 그 색칠하고 보면 난이도 구분이 있지. 그러니까 별 하나짜리가 2점짜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2개, 3개도 3개짜리도 솔직히 뭐 4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쉬운 4점이야 너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한 3개 정도면 3점짜리 중에서 어려운 3점. 약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4점 초반으로 B 쪽. 주로 이제 수능형 문제에서 이제 4점짜리가 쉬운 4점, 어려운 4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수능형 형태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30번은 진짜 킬러구나.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진 않지. 어떻게 생각하겠어? 복잡한데. 이 중간에 한 개 실수라도 해봐? 그럼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틀리거나. 계산 실수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계산 실수는 정말 너희들이 주의해야 돼. 한번 쉬자.
다음 시간에 연립방정식 안 봤지? 테스트? 테스트 걸. 연립방정식을 한번 보자.